미분이 궁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누가 들어도 미분이 뭔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미분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 간단한 함수 하나가 있어. 간단한 2차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fx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한 점, 2, 예를 들어서 4, 2,4라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접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접선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미분이야. 우리가 그냥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구하겠지. 봐봐. 얘가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고 2,4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거를 x제곱하고 연립했을 때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겠지. 그러면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이다. 판별식 m의 제곱 빼기 8m 플러스 16이 0이다. 이게 m-4의 제곱이지. 그러면 m 값이 얼마? 4.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4라고 이렇게 이제 구한 거잖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미분을 이용하면, 미분이라고 하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해. 근데 도함수가 뭔지 또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미분은 결국 이 어떤 함수의 함수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의 기하학적인 특징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fx가 지금 x제곱이잖아. 얘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f'x를 이제 찾는 건데, 얘는 그냥 간단히 이제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할 거야. 그 전에 간단히 얘를 미분하면 2x야. 이거 원리 조금만 이제 요령을 조금만 설명을 해줘도 요거 찾을 수 있거든. 자,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야? 2,4지. x좌표가 2잖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f'E는 4가 나오지. 이 녀석이 바로 뭐야? 이 녀석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1학년 과정이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나 이렇게 구하는 거고, 미분을 아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투를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미분해서 x에다 2 대입.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3일 때 여기 3,9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와 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는 게 이제 1학년 과정이고, 미분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이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그만이야? 3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자, 선생님이 용어도 다시 다 설명을 할 텐데, 자, 봐봐.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극한을 이용하는 거야. fx가 x제곱이지. 지금 2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2에서 h만큼 떨어진 지점을 가정을 해보자. h만큼 떨어진 지점이 이렇게 점이 있겠지. 그지? 이게 이제 미분계수,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겠지. 근데 얘를 점점점 이 h를 0으로 극한을 취해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붙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봐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에서 이 점과 이 점 연결되어 있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나중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이 점을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2 플러스 h란 말이야.
근데 h를 0으로 극한을 이제 나중에 보낼 건데, 자,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요게 요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이렇게 좀 바뀌겠지. 접선의 기울기에 근사하게 이제 조금 가까워지지. 근데 이거를 계속 가까이 점을 보내는 거야.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게 무한히 이쪽 h가 0으로 가서 2 플러스 h가 0이 되는 순간까지 극한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의 기울기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x제곱이었으니까 자, 극한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fx가 x제곱이야.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기울기는 여기가 2,f2, 2,f니까 2,4고 이 점의 기울기는 2,2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를 만들어 보자. 기울기는 뭐지? 아니다. 2 플러스 h 콤마구나 여기. 2 플러스 h 콤마 2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는 2 플러스 h에서 2를 뺀 x 변화량. 그러면 h가 되겠고 위에 함수값의 변화량은 2 플러스 h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거지. 자, 요거를 기울기를 어떻게 h가 점점점 이쪽으로 접근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가 되겠지. 극한이 취해지면, 무한히 가까워지면.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 극한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론화시킨 게 바로 미분이다.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위에 전개를 해보면 4 나오고 이 마이너스랑 지워지고 그럼 4h 플러스 h제곱만 남지. 밑에 h 있고 이거 극한 0분의 0꼴이니까 h를 약분해주고 나면 4 플러스 h가 되겠지. 자, h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그러면 뭐가 돼? 4가 되겠지. h가 0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 구했던 접선의 기울기가 4였잖아. 그지? 이게 지금 F'이고 그 결과가 4인 거야. 자,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그냥 미분이 뭔지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선생님이 좀 베이스를 깐 거야. 이야기를 좀 쉽게 전개를 해나간 거고 이거를 이론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구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결론으로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도형적 의미는 뭐다? 이놈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미분이 뭐야?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마디만 내뱉으면 한 8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100%는 아니지만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소개를 해볼게. 자, 일단 미분을 정의를 하려면 미분계수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일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평균 화율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 두 번째는 순간 변화율. 세 번째는 바로 도함수. 이렇게 단계가 세 단계인데 요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미분계수라고 그래. 미분계수. 이 순간 변화율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임의의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거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미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분하여라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서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변화율,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바로 기울기지, 그지? 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도 되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얘는 A, FA가 되겠지.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여기는 B, FB일 거 아니야. 그지? 두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만들어? x 뭐 둘 중에 하나 빼면 되지. 여기 B에서 A를 빼고 그리고 FB에서 FA를 빼준 거. 요 놈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가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있잖아. 그 기울기의 정의야.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자, 근데 여기에서 B와 A 사이의 간격을 B 빼기 A를 H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이 간격을 H라고 두게 되면 얘는 식으로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H분의 자, B 빼기 A가 H면 B는 뭐가 돼? A 플러스 H가 되겠지. 요 놈이 A 플러스 H. 그래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바로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야.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미분 계수라는 녀석인데 순간 변화율이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한 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호로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델타 x를 간격을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간격을. 자, 그러면 이게 위에 평균 변화율 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였잖아. 요걸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인데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된다는 거는 요 밑에 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 빼기 a가 0이 된다는 거는 b가 a로 갈 때 b를 a 쪽으로 계속 접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이 직선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이게 무한히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요걸 이용해서 또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를 나타내 보면 리미트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지. h가 어디로 가는 게 돼? 얘가 바로 델타 x 간격이었으니까 b 빼기 a였으니까 h가 0으로. 그래서 이 점이 한쪽 점으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 접선 쪽으로 가까워지지. 무한히 가까워져. 그래서 바로 이게 의미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어느 점? A, FA에서. 이거를 우리가 약식으로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 F라는 함수를 미분한 F'A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F'A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순간 변화율. 그거를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한다. 두 가지 용어를 다 쓴다. 물론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지만 개념 흐름상으로 보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건 떨어져 있는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얘는 그 떨어진 점을 한쪽 점으로 무한히 접근을 시켰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찰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얘는 두 점이 한 점으로 붙어버렸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순간 변화율. 그걸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도함수라고 하는 건 얘를 일반화시킨 거야. 도함수는. 도함수는 얘를 X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X지점으로. 그러니까 F'A가 아니라 F'X. 자, 요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볼까?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나타내는 게 FA가 아니라 FX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FX의 임의의 X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 도함수라고 한다. 이거를 좀 더 직관적인 말로 바꾸면 얘는 바로 기울기 함수라고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 머릿속에서.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도함수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b가 x로 간다라고 해야 돼. b
b-x fb-fx.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b라는 문자보다는 t라는 문자가 더 보기가 깔끔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자 체계 안에선 요렇게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써. 도함수를. 봐. 아까 선생님이 미분 하는 과정을 하나 보여줬지. fx가 x제곱일 때 f'x를 어떻게 찾았어? 선생님이 바로 2x라고 이렇게 구했잖아.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이 공식을 이야기를 해줄 텐데, 자, 일단 공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f'x를 구하는 거를 한번 구해보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fx가 x제곱이잖아. 이 극한을 풀면 되겠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x 플러스 h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hx h제곱 빼기 fx가 바로 x제곱이지.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 그거를 극한 취한 게 순간 변화율. 근데 임의의 지점 x니까 이게 바로 도함수. 미분계수를 일반화한 건데, 봐, 극한을 한번 풀어보자. 여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h분의 x제곱 지워지고 h로 묶었을 때 2x 플러스 h지. 그지? 그럼 h 하나 약분돼서 0분의 0꼴을 이제 벗어났고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만 0이 돼서 뭐만 남아? 2x만 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요거 구한 과정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이거를 일반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도함수 공식을 만들어. 자, 이게 수투에 미적분이 있고 미적분에 미적분이 있어. 근데 수투에서 다루는 지금 현재 배우는 교과 과정상에서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은 도함수 공식을 뭐만 다루냐면 다항함수의 도함수 공식만 다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의 n제곱 꼴 요거를 미분을 이제 요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는데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읽어. 그래서 xn제곱의 프라임 요거 도함수를 찾는 과정을 아예 일반화 시켜 버릴 거야. 일반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요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게 돼. 이거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확률과 통계 부분의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좀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인수정리라는 인수분해 해법을 이용해서 좀 적용을 해야 돼. 선생님이 그것까지 보여줄게. x의 n제곱이 미분되면 n이 밑으로 이렇게 앞에 계수로 빠져나오고 x의 n제곱이 아니라 차수가 한 단계 낮아져. 지금 이 공식만 이용했을 때 아까 x제곱이 뭐였어? x제곱이 미분하면 2x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차수는 한 단계 낮아지니까 그냥 x가 되겠지. 그래서 2x 요놈한테 어떤 특정 지점, 이 함수 위에 있는 특정 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을 할 줄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미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워 들어가는 거야. 수투에서부터 미적분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분 방법이 있고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수투에서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거의 뭐 8, 90%는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해봐라. 그래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을 미분해라.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거야. 만약에 2x 5제곱이 있다. 이거를 미분해라 그러면 얘만 앞으로 뽑아내고 그러면 10이 되고 x의 4제곱 이렇게 미분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게 항이 여러 개인 함수가 있더라도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을 때도 미분을 하면 얘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럼 6이 되고 차수 낮아지고 한 차수. 그 다음에 얘도 앞으로 튀어나가고 한 차수 낮아지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갈 게 1이지. 그러니까 5가 되고 x의 0제곱 이렇게 돼. x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고 상수는 미분하면 그냥 무조건 0이야.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한 결과야. 그리고 미분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각각 분배 법칙이 적용이 가능해. 각각 미분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에서 지금 벌써 한 20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 자,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 왜 x의 n-1제곱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유도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 자, f'x의 정의는 뭐였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였어. 순간 변화연 f'A 위치에 x를 대입한 것밖에 안 되지, 도함수는. 자, 그럼 이 극한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fx가 x의 n제곱일 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f'x는 뭐냐? 이렇게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합성을 해보면 극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관이 좀 있어. 자,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풀려면 얘를 전개해가지고 극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거 물론 확률과 통계 부분의 이항정리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얘를 전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해볼게. 자, x의 n제곱 빼기,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 a의 n제곱,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얘부터 공식을 한번, 공식이 아니라 얘부터 해놓고 여기다 대입을 할게. 자, 얘는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a를 인수로 갖고 뒤에 부분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n차 다항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은 다 0이지.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쭉 0이 나오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립제법을 썼을 때 a로 쭉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쭉 올리고 곱해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지. 자, 그럼 a 세제곱, 여기도 a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a의 n-1제곱, a의 n-1제곱, 여기가 a의 n제곱 0,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몫이야. 근데 차수는 이게 n차였으니까 여기는 n-1차, 여기가. 그래서 x의 n-1승, 그 다음에 a 곱하기 x의 n-2제곱, a 제곱 x의 n-3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항이 a의 n-1제곱이 상수항 해서 요 부분이거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볼 거야.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요거를 좀 왼쪽으로 옮길게. 자, 해보자, 그럼. 여기 x 위치에 지금 뭐가 대입되어 있는 상태야? x 플러스 h가 대입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x 위치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고 여기 a 위치에는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h 빼기 여기 x 빼기 a니까 요거 두 개 빼는 거니까 빼기 x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뭔가 이제 전개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여기 x에 x 플러스 h를 갖다 집어넣어 줬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n-1제곱 더하기 x 플러스 h의 n-2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x 플러스 h의 n-3제곱 a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상수항이 a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잘 봐. 이제 이거는 좀 정리를 해놓자. 요거는 좀 밑으로 옮겨 놓을게. 얘는 여기가 뭐야? x-x 지워지니까 h. 근데 h도 약분이 돼서 없어지지. 그럼 이 부분만 남았어. 이 부분만. 그지? 이 부분만 남은 거잖아. 이 부분도 떼다가 복사를 해보자.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h분의 h가 약분돼서 0분의 0꼴이 지워졌으니까 h에다 0만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h에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x의 n-1제곱이 돼. 두 번째 항도 얘는 뭐가 될까? 근데 여기가 선생님이 대입하다가 말았구나.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아까 이 공식에서 a 위치에 x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가 a가 아니라 x야. 여기가 x, 여기도 a 제곱이 x 제곱, 여기도 x의 n-1제곱. 요거 선생님이 착각을 좀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니까 요게 x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 여기도 x의 n-2제곱에다 x가 하나 곱해지니까 다시 n-1제곱이 되지. 그 다음 것도 x의 n-3제곱에다 x제곱을 곱하니까 n-1제곱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 이게
봐. 여기가 n-1제곱부터 n-2 해서 마지막이 0제곱이야. 그러니까 0부터 n-1개니까 1까지니까 요게 총 n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의 n-1제곱이 n개 있다. 해서 요 놈이 바로 xn제곱의 도함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 요거야. 해서 선생님이 지금 미분의 개념을 다 소개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용된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3차 함수 이상의 고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 극값을 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최대 최소나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어떤 해의 개수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 미분을 활용을 하게 돼 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또 뭐 속도 가속도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선생님이 미분 개념을 이제 다 소개를 했어. 미분에 대해서 미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것만 알아도, 미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사실만 알아도 거의 한 8, 90%는 이해를 한 거다. 근데 정확히 미분의 정의를 하자면 평균 변화율부터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해야 돼. 이 미분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미분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평균 변화율, 그거를 이제 극한을 취해서 순간 변화율 만들고, 그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고,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바로 도함수가 된다.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도함수는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x라고 미지수로 뒀지만 어떤 값을 대입하면 특정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도함수는 다 뭐를 구하는 함수? 기울기 값을,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도함수가 되는 거야. 자,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어. 미분에 대해서 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도 이번 강의를 들어봤으면 미분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최소한 극한의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자, 설명 마칠게.